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거짓말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73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반세기를 함께 산 부부입니다. 세 자녀를 낳고 키우고 손자, 손녀까지 보면서 금슬 좋은 노부부로 살아온 분들이에요. 주변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5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나가는 남편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73세 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75세 영수 씨.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화목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속이고 있었다면 어떻겠는지. 그럼 지금부터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남편. 순자 씨와 영수 씨는 1974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23, 영수 씨는 25이었어요. 영수 씨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회사 준비를 하고 7시 30분 정시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저녁 6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인사였어요. 그리고 항상 순자 씨에게 그날 있었던 회사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김 과장이 또 실수를 해서 부장님께 혼났어. 나도 덩달아 눈치가 보이더라고. 박 대리가 승진 발표 났는데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벌써 과장이 되네. 세상 참 빨라. 이런 식으로 회사 동료들 이야기, 업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순자 씨는 남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믿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남편의 직장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수 씨는 월급날이면 봉급을 고스란히 순자 씨에게 갖다 줬어요. 용돈 빼고는 한 푼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이번 달 월급이야. 애들 학용품비랑 이번 달 살림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둬. 정말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집안 대소사에는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시댁 어른들 모시는 것도 완벽했고 순자 씨 친정 부모님께도 효성이 지극했어요. 우리 사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순자가 복이 있어. 순자 씨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영수 씨를 칭찬했습니다. 영수 씨는 술도 담배도 안 했어요. 회식이 있어도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놀이공원 가요. 그래, 아빠가 데려다 줄게. 새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막내 아들 철수. 모두 아버지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취미도 건전했어요. 주말이면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했는데 이것도 항상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혼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여보, 나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낚시 가도 될까?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순자 씨가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바로 포기했습니다. 아니야, 집에 있을게.
순자랑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 정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순자 씨와 다툰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도 항상 순자 씨 뜻을 따랐어요. 여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여보 판단이 맞아. 아이들 교육 문제, 집장만 문제, 가족의 큰 결정사항들. 모든 것을 순자 씨와 상의했고, 순자 씨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5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할 일이 없었어요. 다른 여자 냄새가 날 일도 없었고, 늦게 들어올 일도 없었고, 돈을 함부로 쓸 일도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남편 바람피는 이야기, 도박하는 이야기,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순자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정말 복 많이 받았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한 징조들. 하지만 작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영수 씨가 가끔씩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평소에는 핸드폰에 별 관심이 없던 영수 씨였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더라고요. 여보,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봐?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어. 하지만 순자 씨가 옆에 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이상했지만 워낙 믿음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영수 씨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75세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을 신경 쓰더라고요. 여보, 이 옷 어때? 너무 촌스럽나? 아니야,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나이 들어도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향수를 사왔어요. 50년 살면서 향수 한 번 안 뿌려봤던 영수 씨가 말이에요. 여보,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 냄새 어때? 좋긴 한데. 갑자기 왜 향수를? 나이 들면 냄새 날까봐 걱정되더라고. 순자 씨는 이상했지만 남편이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오늘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 8시쯤 영수 씨 회사 후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혹시 영수 선배 집에 계세요? 아니요. 오늘 워크숍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네. 워크숍이요? 오늘 워크숍은 없었는데. 그 순간 순자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후배 앞에서 당황할 수는 없었죠.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 왜 갑자기? 영수 씨는 그날 밤 10시쯤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워크숍 어땠어? 괜찮았어. 요즘 회사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네. 순자 씨는 김대리 전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 부장님이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해서 회사에서 야근 때문에 동료들이랑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핑계가 하나둘씩 늘어났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영수 씨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도 있었지만 그게 아닌 다른 냄새였습니다. 뭔가 여성스러운 냄새. 여보, 이 냄새 뭐야? 냄새. 무슨 냄새? 나는 모르겠는데. 영수 씨는 모른 척 했지만 순자 씨의 코는 정확했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발견. 순자 씨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징조들이 계속되자 결국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영수 씨가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후 순자 씨는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평소라면 지하철역으로 향해야 하는데 영수 씨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영수 맞나? 순자 씨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영수 씨는 버스를 타더라고요. 평소에는 절대 타지 않던 버스였습니다. 순자 씨도 급하게 뒷차를 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영수 씨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순자 씨는 카페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영수 씨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혼자 카페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카페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영수 씨가 혼자 있지 않았어요. 앞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뒷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의 손짓, 몸짓을 보니까 영수 씨와 아주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 순자 씨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 씨는 그 얼굴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영수 씨보다 2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런 여자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참 바빴네. 어디서 뭘 했는데? 회사에서 회의하고 서류 정리하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씨는 영수 씨가 오전 내내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 걸 직접 봤거든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아버지. 혹시 이상한 일 없었니? 아버지요? 무슨 이상한 일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민수는 걱정하며 물었어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시나요? 순자 씨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수 씨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어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75살 할아버지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직접 봤단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라는 걸. 더 큰 충격. 며칠 후 민수가 순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모녀는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서 순자 씨는 더욱 불안했어요. 민수야, 뭘 알아냈니? 엄마, 아버지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세요. 순자 씨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 역시 그랬구나. 엄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 여자와 만난 지가 1년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됐다는 거니? 엄마, 거의 20년이에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20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조사해 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수 씨는 20년 전부터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위해 따로 집까지 마련해 줬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아버지가 회사에 간다고 하고 나가서는 네, 그 여자 집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곳이 진짜 집인 것처럼. 순자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20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회사 이야기들은? 동료들 이야기, 업무 이야기. 엄마, 아버지가 진짜로 회사에 다니시기는 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에요. 오전에 잠깐 나가셨다가 오후에는 그 여자 집에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여자는 미영이라는 이름의 54세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20년 전 영수 씨와 만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여자를 정말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돈도 많이 줬어요. 월세, 생활비. 거의 두 가정을 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생활비는? 아버지 월급으로 우리 집 생활비를 주시고 따로 부업이나 알바를 해서 그 여자 생활비를 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수 씨가 왜 그렇게 성실하게 집에 돈을 갖다 줬는지, 왜 용돈도 별로 쓰지 않았는지. 모든 게 그 여자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엄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여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셨어요. 엄마가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할 때마다 아버지도 그 여자와 여행을 가셨던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기억했어요. 몇 년 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영수 씨가 집에서 혼자 쉴 테니까 마음껏 놀다 와라고 했던 기억을. 그때 영수 씨도 미영 씨와 함께 여행을 갔었던 거였어요. 20년. 20년 동안 순자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년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랫동안 완벽한 연기를 해온 남편.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순자 씨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절반 이상이 거짓이었다는 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걸까요? 순자 씨는 자꾸 자신을 탓했어요. 하지만 이건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해온 영수 씨의 문제인 거죠.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일상의 거짓말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그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있을까요? 영수 씨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이중 생활이 들켰다는 걸. 매일 아침 여전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가고 저녁에는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루 있었던 거짓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순자 씨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사실을 영수 씨에게 직접 말할지 아니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을지.